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수능특강 영어. 자, 이번에는 11강에 2, 4, 6, 8, 10, 12 이렇게 짝수번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은 11강의 2번하고 4번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의 2번은 어떤 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 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주어는 여기고 동사는 여기인데요. 자, 세상을 나누는 것, 세상을 나눠본대요. 세상을 뭐랑 뭐로 나누냐면 into A and B,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세상을 나누는 것은 유사합니다. 자, 세상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유사하대요. 세상을 뭐로 나누는 것과 유사하냐면 A and B로 나누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는 것은 또 이제 A랑 B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A끼리 그리고 B끼리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인 거고, 커피를 생산을 하는 사람들, 커피 농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상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나누는 것은 세상을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나누는 것과 유사하다. 자, 일단은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지는, 그쵸, 뭐뭐 되어지는, 그리고 뒤에 또 전치사 명사 목적 없으니까 PP로 쓰이고 있죠. 그 PP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가 들어가고 있고,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어디에? 산업화된 북반구에. 자, 이제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위쪽 나라들 보시면 됩니다. 위쪽 나라들은 미국도 있고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쵸? 이 북반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more concentrated, 훨씬 더 집중되어져 있는, 어디에 그러냐면 predominantly agricultural and perpetually developing global south. 그러면 이제 지구의 남반구에 있다는데, 이 지구 남반구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개발 중인 개발도상국들, 지구에 보면 남쪽에 남미 나라들이라던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죠. 그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에서 커피를 생산을 하잖아요. 콩을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소비를 하고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북반구에서 좀 더 산업화되고 돈도 많이 버는 부자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반구에서 끊임없이 개발도상국이긴 한데, 그리고 대부분 농업에 기반을 두고, 이 위에들은요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사회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 남쪽에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에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겠다. 자, 뭐로써, 가장 값비싼 농산물로서, agricultural 그러면 이게 농산의 이런 뜻이죠. 농장의 상품을로서, 뭐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의 가장 값비싼 농산물로서, 뭐가요? 커피가요. 커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 동사 ing 뭐를 함에 있어서 this divide, 이러한 구분의 역할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쵸? 그러니까 커피가 이 나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ivide는 division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고, valuable, 값비싸는요, invaluable, priceless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리는 단어일 수 있는 거죠. 원래 in자나 les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는 건데, 유일하게 이제 invaluable, priceless 이거는요, 뭐 값이 비싸지 않은 이런 뜻이 아니라 귀중한 이런 뜻이죠. 너무너무 귀중한 이런 뜻이죠. 자, 만약에 가치가 없는 은요, valuel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alueless가 이게 가치가 나가지 않는 이 부정어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오면 안 되겠죠. valueless가 오면 안 되고 invaluable 아니면 valuable, 가장 값비싼 농산물로서 커피가 이렇게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나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제문이라는 거죠.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150년들 동안, 지난 150년, 지금 2021년이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근 150년간, 이러니까 뒤에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쓰는 거죠. 최근 15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최근 15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커피는 대단히 값비싼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쵸? 커머디티는 상품이고요. 아이템, 프로덕트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짝대기를 두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Exports are now worth over 25 billion a year. 연간 250억 달러가 수출액이 넘어가고, 즉 남반구에 있는 남미, 아프리카에서 커피 콩을 재배를 해서 이 북반구에 수출을 하는데, 그때 연간 25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매 매출은 many times more, 훨씬 그보다 많다. 250달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을 비싸게 해서 파는 이 작물이 되는 거죠. 커피 콩이요. 쌀하고 커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옥수수하고 커피 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자, 아무튼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 그러면 소매 매출이고요. 소매는 상점에서 낱개로 파는 거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매라는 것은요, 홀 세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콩을 대량으로 어디 공장 같은 데에서 띄어서 사는 것을 도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매 매출이라고 나왔죠. 도매 매출이 아니고 소매 매출은 연간 250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 자, 일단은 커피는 가장 귀중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까지 완전히 나왔고, 그 명사, 보어를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상품은 뭐냐면 사실상 독점 상품이었다. virtual 그러면은 이게 가상의 이런 뜻도 있고, 사실상의 이런 뜻도 있고요. 모노폴리는 독점입니다. of the world's poorest nations, 가장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남미 나라들의 독점 상품이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커피콩을 잘 안 키웁니다. 남반구에서 키우죠. 기후 조건 때문에 커피콩은 남반구에서 자라니까 남반구 나라들이 생산해내는 이 독점 상품이기도 한,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은 이 커머디티를 꾸며주는 거고, 커머디티가 단수로 나왔으니까는 그 뒤에 관계사절 안에 동사를 쓸 때 is 단수 동사를 쓰고 있네요. 자, 아무튼 굉장히 이 값비싸기도 한 커피, 그리고 남반구에서 길러지는 커피. 근데 사실 좀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남반구에서 커피콩을 길러다가 커피를 잘 내려서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를 잘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북반구에 수출을 많이 하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는 이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음료의 그런 느낌이 아니죠. 북반구 나라들, 부자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이 경제와 관련된 작물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들. 커피는 is not just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odities in the history of global capitalism. 이 국제,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중요한 상품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자, 흔히 주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커피는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odities,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에서? in the history of global inequality, 세계 불평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도 하다. 즉 세상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 분리, divide, division, 이 구분을 나타내는 상품이기도 하다. division, separation, split도 쪼개는 거니까 segregation도 이게 좀 차별하면서 구별하는 거죠. 그러한 그 상징을 나타내는 상품이다. 되셨죠? 자, 그래서 커피 산업에 반영되어져 있는 세계의 빈부 격차,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을 통해서 커피는 북반구에서는 소비가 되고, 그리고 북반구는 부자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던가 한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북반구에 있죠. 그리고 남미 나라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생산만 하죠.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 같은 것은 이제 가난한 나라라고 보면, 커피가 여기서 생산되고 여기서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의 이 어떤 빈부의 격차를 이 디바이드,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상품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잖아요.
이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꼭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제 나눔, 구분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까지 다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자는 커피 드링커스고요.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커피 워커스이 되겠다. 빈곤 지역에서 고가 농작물이다. 커피는. 그리고 커피는 세계의 빈부 격차를 반영을 하는 거다. 커피는 불평등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커피는 불평등을 나타낸다. 이 구별, 구분, 빈부의 격차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커피가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낸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11강의 4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4번은요, 별이 3개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장은 나중에 읽고 2번 문장부터 좀 읽고 싶어요. 2번 문장부터 끝까지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1번 문장을 읽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2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1번 부분에서는 이제 좀 주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이따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뭐 그냥 소재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Limit on the role of science. 과학에 있어서, 과학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 과학은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라는 게 소재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은 기술입니다. 측정하고 모형을 개발을 하는 것의 기술입니다. 과학은 무언가를 측정하고 모형을 개발을 할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predictions. 예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겠죠.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그렇죠? 과학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현대의 기술들이 자동차 기술도 있고 이런 그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술의 일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측 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 자동차들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요? 화석연료를 안 쓰면서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되지 않을 거니까 미래는 상당히 공해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율주행까지도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활동을 뭐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어떻게 돼요? 점점 지금 구부러지는 모습의 핸드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접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초소형으로 된 휴대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과학의 또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iscussions about scientific models. 그래서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는, 아무튼 과학이란 것은, 과학에 있어서의 논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논의는 더 심도 깊은 질문들을 유발한다. 더 심도 깊은 질문들을 과학은 유발합니다. 자, 왜 우주가 이러한 상태 안에 있는지, that it is in, 그 우주가 그 안에 있는 그 상태로 왜 우주가 그렇게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자, 명사고요.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고 뒤에는 불완전한 형태로 나와져는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요,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that을 쓰고요. 여기서 in을 앞으로 당겨서 in which it is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is가 꼭 뒤에 불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물론 뭐 이게 문제로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과학이라는 것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유발을 하기도 한데요. 왜 우주가 이러한 상태인지, 그 우주가 그 안에 있는 왜 이러한 상태인지, 그리고 electrical charge는 무엇인지, 전기적 충전은 왜 일어나는지, 뭐 자기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static electricity가 뭐지? static electricity? 이렇게 책받침으로 머리카락 비비면은 나타나는 전기, 정전기. 정전기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why is there? 왜 뭐가 있는지, 중력의 당김이 있는지, 사물들 사이에서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과학적 토론은 더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인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Why do we have the particles we have and not others? 왜 우리는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입자들이 아니라 왜 어떤 특정한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과학은 던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과학이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쇠를 만지니까 정전기가 팍 일어났어. 왜 전기가 일어났지? 사람의 몸은 전기를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전기라는 것들을 밝혀낼 수 있기도 하고, 그쵸? 중력이라는 것은 왜 사물들끼리 발생을 하는 건가? 왜 사물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과학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입자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입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뭐 자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입자들의 정체성이 밝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히죠, 여러분들. 자, 과학은 presses hard on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은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 스스로를 되게 밀어붙인다. 답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마 동사 ing, closing in as far as it may. 과학이 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다가서면서. 되셨죠? 분사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 였다가 갑자기 쓰면 안 되는 거죠? 동사 원형 쓰려면 접속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써야지 또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지만, 접속사를 안 쓰면 동사는 접속사를 포함한 형태인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요, 과학은 이러한 현상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문들,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Why things are as they are. 왜 사물들은 그런 상태인가? 뭐가 아니라, 뭐와 반대로 왜 사물들이 무엇인가 보다, 그쵸? 여러분들, 사물이 무엇인가, 이런 과학적인 질문보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를 영역으로 이끕니다.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과학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학이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종교적인, 미신적인 질문들, 왜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건가? 왜 그런 건가? 라는 것은 우리를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끈다. 즉 세상은 과학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적, 종교적인 어떤 믿음도 있어야지 세상이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제문이고요. 여기도 또 주제문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과학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과학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뭐를 이해하는데? 세계를 이해하는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과학은 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이 정전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입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왜 인간은 존재를 하는가? 왜 정전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왜 저기 달과 태양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가? 왜 그런가? 이런 것이 또 이제 수반이 돼야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만으로는 충분히 세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철학적, 종교적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과학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거짓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여기서 도중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학은 많은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낼 수는 있지만, 왓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왜 비가 오는가,
이런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과학이 없었을 때에는 왜 비가 오는가? 그러면은 뭐 하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바다에서 만들어진 물의 입자가 증발을 해서 구름으로 모였다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기압이 낮은 곳에다가 높은 곳인가? 여기다가 이제 비를 뿌려주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이 비록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또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을 과학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긴 하지만 현실 세계,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요구합니다. 더 요구합니다. 과학뿐만 아닌 더 요구한대요. 자, 신념, 믿음, 자, act of belief 그러면은 신념적인 행동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보다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신념의 행동, 이 철학과 종교 영역인 신념의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 3개짜리입니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과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과학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 주었지만 사람들은 왜 존재를 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 옛날에 유인원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뭐 이런 거라든지 비는 왜 내릴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현상들. 뭐 태풍은 왜 부는 건가?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건가?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겠죠. 옛날에도. 근데 과학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땅을 찢어놓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디스트로이 파괴를 시키는 거. 근데 사실 과학이 발전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긴 했잖아요. 지각과 지각 사이가 뒤틀리면서 이제 그러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진으로 물론 과학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과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에 있어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일까는 과학이 많이 밝혀내긴 합니다. 그게 존재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나? 그럼 과학이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65%의 물과 그게 비록 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칼슘으로 구성되어진 뼈와 이런 거, 뭐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과학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존재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요? 진짜. 그쵸?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 종교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과학은 무엇인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다. 제한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왜에 대해서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 종교 혹은 신념이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존재라던가 인간의 죽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여러분들? 과학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뭐 이 장기 기간이 이제 다 수명을 다해서 제대로 된 펑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뇌 기능도 정지하고 신장이 피도 못 만들어내고 혀도 감각을 잃으면서 맛을 못 느끼고 이빨도 닳아서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닳아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간이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게 무엇인지는 다 설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인지는 또 이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과학으로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애기도 물어보더라. 그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거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에 태어났을 때에는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도 없었을 태초에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우리 애도 물어보더라고. 그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결국은 최초로 이 생명체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지구상에 이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해줬느냐 이 부분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종교적인 힘을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심심해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자신이 되게 유능하니까 그러한
신의 모습을 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구에다 심어 놓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종교로 막 인류의 탄생을 설명하고 이러죠. 물론 이게 100% 옳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우주에 대한 정의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주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주에 대한 정의, 우주. 그러면 일단 밝아요, 어두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반짝반짝하죠? 그것들은 다 뭡니까? 행성들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거기에 가봐요, 못 가봐요? 못 가보죠. 그쵸? 그리고 태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달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 우주에 대한 정의는 언제 그러한 정의가 생겼을까요? 우주 저쪽 밖에는 반짝반짝하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거는 아마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정의였겠죠. 지금도 그런 정의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음.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그 정의를 바꾸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야기시킨다.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뭐를 생각해 보도록? 과학이라는 것의 한계. 즉,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그 내용입니다. 자,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우주에 대해서도 막 정의가 되게 바뀌었겠지. 그쵸? 굉장히 대단한 과학이 우주에 대한 정의를 막 매년 되게 바꿨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 아,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는 건 아니구나. 과학도 어떤 발전의 한계도 있을 거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 보니까 특히 왜라는 영역에서 과학이 아닌 다른 영역인 어떤 철학과 종교 영역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은요. 견해상의 문제이다. 어디까지 과학이 혼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지는 견해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학이 이 현상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있을까는 그러니까 견해상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과학 자체가. 나머지는 역시 철학과 신념의 부분이다라는 걸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과학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과학은 측정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즉 what을 다루는 기술이다. 무엇인지. 그런데 왜에 대해서는 과학은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인 것이다. 그래서 현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 세상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과학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 철학과 종교의 영역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주제문이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과학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도 필요하다. 이 철학과 종교의 어떤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